윤희숙 의원의 연설은요, 미래통합당의 투쟁 방식까지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나비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설의 반응이 뜨겁자 도대체 중대인들은 뭐하냐, 저렇게 좀 싸워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장애투쟁하지 말고 저런 싸움을 해볼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요구를 제대로 아직도 못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뭐 공산주의, 선동, 뭐 이런 표현들, 좀 과격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윤희숙 의원의 연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이 아닐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다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진중권 전 교수 요즘에 사안마다 한마디씩 하죠. 이번에 그 얘기 하더군요. 이 빨갱이 타령해가지고 윤희숙이 번 돈 다 까먹었다, 그런 얘기 하는데, 글쎄요, 부동산 문제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겠지만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죠.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라면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면 그것이 과연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보도의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민주당이 생각을 바꾸고 더 정교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대차 입법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균형 잡힌 관계가 형성되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철진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미래통합당의 형태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책 대안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철진한 색깔론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예, 김태년 원내대표가 비판한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것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라고 하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산주의다, 뭐 이런 표현을 SNS에 쓴 거죠.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의 그런 것에 약간 움츠러들었던 민주당이 오히려 이번에는 오케이, 색깔론, 우리 그거는 많이 당해봐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최수영 평론가? 제가 보기에 주호영 의원이 지금 조금 좋아지는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판넬에 역전 기회에서 병살타를 쳤다고 썼는데. 그 아픈 거죠. 네, 뼈 아프죠. 역전 기회에서 병살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실 좋았잖아요. 이제 공론의 장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해보자는 그런 이제 분위기도 있었고, 오히려 중진들의 저런 취약함을 초선들이 저렇게 나서서 보완해주고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저 얘기를 꺼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윤희숙 의원의 발언의 맥락을 잘 봐도 이거잖아요. 취지는 훌륭하더라도 현실이 거꾸로 나타나는 규제의 역설이 어디 한두 개냐. 그런 걸 점검해 봤냐. 그런 오만함에 치가 떨린다. 뭐 이런 맥락의 얘기인데 부동산을 가진 자를 적으로 돌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공산주의로 치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까지 보여줬던 합리적, 그다음에 굉장히 중도적인 저런 원내 스탠스에 비하면 좀 상당히 저 발언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지적했던 것처럼 까먹은 정도가 아니라 또 바뀌어진 게 없네라는 또 국민의 어떤 그런 다시 불신의 불을 지필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수도권에서는 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좋은 기회에 오히려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선두에서 원내대표가
저런 말을 했다는 게 사실 저도 상당히 좀 지금 좀 제가 의아한데 어떤 생각으로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렇게 이른바 색깔론으로 다시 국민의 마음을 가져오겠다? 저 생각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국민은 대안을 요구하고 권력을 줬을 때 그것을 온당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운영할 세력을 찾는 것이지 결코 과거로 돌아가고 생각은 없다는 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평론가 조영원 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윤희숙 의원 연설 잘 들었죠. 여러분들도 좀 공부하시고 연습도 좀 하세요. 이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윤희숙 의원이 누구 편 들었습니까? 자기 집 없이 전세로 살고 있는 서민들 고통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민들은 전세라도 가지고 집을 이제 유지하고 사는데 나중에 월세도 하면 큰일 나겠다 이 이야기인데. 거꾸로 다시 조영 의원은 저 원내대표가 그러면 이 문제는 본질이 집 두 채 가진 사람을 범죄자 취급한다. 저는 보수정당, 진보정당 떠나서 한국 정치가 기본적으로 집 없는 서민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책적 목표여야 하느냐. 아니면 다주택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여야 하는가. 이거 물어볼 질문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정당은 그러면 다주택자를 보호하고 진보정당은 서민 없는 집 마련해 주는 게 정책의 목표일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최소한 보수든 진보든 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제 집이 없는 서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모든 사안의 원인이고 핵심입니다. 그것이 또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서 집 없는 사람은 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죽을 판입니다. 거꾸로 지금 경남 같은 지방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경남 창원 같은 데는요. 공급 과잉인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지 이미 준공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7%씩 할인을 하더라도 집이 안 팔리는 경우가 있어서 야, 이 서울 사람들 너무 너희들끼리만 얘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저도 여러 번 들었고요. 그런 걸 본다면 지금 현재 이 사안의 핵심은 어떤 것이 서민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이념 논쟁 이런 거 좀 떠나서 예. 사안의 본질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좋겠다. 미래통합당이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장성철 소장.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했다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집권 4년차 현재 부동산 문제, 집값 문제는요. 서민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정책이 돼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뼈아픈 반성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영 의원의 저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가는 길목에 서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민홍철 의원이 표준 임대료제라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게 시군구,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시장이 어느 지역의 임대료를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가격을 정해줘요. 가격 통제죠. 이건 사유재산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집권 여당의 민주당에서 계속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칫 잘못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공산주의로 가는 부동산 정책만큼은 그러한 길목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사실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우리 장 소장이 생각했던 그 법을 읽고 알고 저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옛날 방식의 구태의연한 정치 이 부분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임을 분명히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갖기에 대한 꿈에 대해서 심각한 타격을 준 현 정부의 문제는 나는 충분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 왼쪽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좌우의 시선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냐. 이건 전형적으로 이념 정책이 아니고 민생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잘하냐 못하냐, 부작용을 얼마나 줄였느냐, 그다음에 많이 혜택을 받느냐. 요 논란 속에서 가두어졌던 논쟁이었으면 충분히 의미 있고 우리가 듣고 반영하고 반성하고 수정하는 이러한 형태로 갔었을 텐데 예. 이걸 좌우의 문제로 색깔로 들어오니 여기에서는 상대방에서 버럭하고 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구태의연한 조영 정치 이제는 윤희숙 의원한테 배워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윤희숙 방식의 의원을, 정치. 근데 펜이 옛날 펜입니까? 잘 안 써진 것 같아요. 제가 올 펜으로 좀 때마다 바꿔드려- 안 좋은 펜만 주네요. 펜 좀 바꿔드리세요. 펜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박진영. 그럼 목욕비를 지자체에서 정하고 올리지 말라 이러면 공산주의입니까? 이게
생활의 문제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 23조에 재산권에 대한 보장이 있는데요. 사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서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영 원내대표께서 이제 부동산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그럼 주식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럼 뭐 부자를 증오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 제가 보니까 좀 본인이 좀 이렇게 찔리는 데가 있으신 모양이에요. 부동산하고 주식은 사실 상당히 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식은 어쨌든 간에 산업적인 것에 대한 투자의 개념이 있는 건데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인 불로소득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좀 이런 식의 선동을 통해 가지고 정책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너무 구시대적인 것 같습니다. 예, 모처럼 좀 좋은 연설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연설답게 여야 간에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좀 멋있게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